이리오너라 이리온 143회. 예. 자료는 계속 나오는데 어제 또 이상하게 서로 일정이 꼬였어요. 네. 네, 계속 잘 못 올렸는데 이것도 12월 9일 나온 차례인데 월보 두 번째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각 리서치 각 스타일들이 있죠. 뭐 약학 박사 출신의 애널리스트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제약 바이오 접근법이 있는데 우리 최성원 연구원과 우리 주니어 애널리스트 한 명 데리고서 어떤 제약 바이오 팀 꾸리고 있는 건데 네. 저희는 이제 좀 더 주식 투자자 시각에서 많이 접근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보가 그런 내용이니까 좀 그런 걸 좀 비중이 이번 달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게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건강보험관리공단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12월 월보 이거 네. 좀 시작하시죠. 네. 아 인사해야 되구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세 윤조입니다. 네, 제약바이오 담당 최석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댓글들이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 세 가지 이슈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게 주보 그냥 주보 그냥 한 건데. 근데 한 분이 그거 듣고서 뭐 약간 이제 농담 반이지만 유센터장님은 차라리 경제부총리 하셨으면 좋겠다. 좀 많이 답답하셨던지 그분도 그런 좀 말씀해 주셨고. 저는 제가 자칫하면 여기 저기 이상한 말씀 있고. 그리고 뭐 자연스러운 대화 방식 좋다고 하셨고요. 특히 또 스몰캡 이제 월보 항상 하잖아요. 근데 워낙 거기에 대해서 반응들이 예전에도 좋아하셨는데 이번에도 뭐 하트 하나만 주긴 좀 아깝다. 여러 개 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너무 내용들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예전에 한번 제가 여기 다른 방송에서 얘기는 했는데 그 최석원 연구원이 오셨으니까 그 알테오전이 기술 수출한 적 있잖아요. 아, 네, 근데 맞습니다. 그걸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아, 예전에 네네. 최석원 연구원이 한번 이 기업 그래도 뭐 내용들 한번 네네. 살펴보면 괜찮다 네. 언급하신 적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직접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도움 좀 많이 됐다고 네. 그런 좀 댓글도 있었습니다. 옵션으로 네. 한번 해보자는 말이었는데. 괜찮아요. 아, 그렇죠. 제가 월보가 걸렸죠. 사실 그런 내용 많이 들었는데 이거 매달 들으세요. 안 들으시고서 그냥 자료 뽑아서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왜냐 조만간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걸 자료 이제 게이트 만들 수도 있으니까 예. 보실 수 있을 때 많이들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그냥 뭐 방송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하실 수 있대 뭐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같이 합시다. 함께 고민하고 저는 이 제목도 함께 가는 제약바이오인데 네, 맞습니다. 오늘 처음 봤다. 내가 함께 한다는 되게 좋아하는데 아, 네, 함께. 예. 또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또 아까 연락하는데 기자분 전화도 안 하고서 쓰셨는데 내용은 뭐냐면 우리 이리온 스튜디오에 우리가 이제 올리잖아요. 네네. 이리온 클래스라고 그 내용 아마 정말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회계사가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애널리스트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성종화 팀장이 나름대로 네, 그렇죠. 또 했고 뭐 또 최성원 연구원도 제약바이오 강의도 네. 했었고 매크로 강의 되게 좋은 내용들인데 제가 막 홍보 많이 안 하죠. 이 모든 것들이 뭐 우리 회사에서도 있는지 잘 모르잖아. 우리 회사에서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몰라 있는지 그냥 저희끼리 만드는 거니까 이게 다른 회사들은 뭐 기획팀, 뭐 마케팅팀 이런 데서 같이 만드는 프로라면 저희는 그냥 하다가 그쵸. 야, 이거 해볼까? 그래서 정정한 친자보러 야 모델링 그거 야 그거 좀 해봐. 그래서 야 할게요. 가서 녹음해봐. 우리 그냥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거 왜 하냐면 답답해서. 그냥 뭐 계기는 정말 뭐 같지도 않게 이상하게 설명들을 하더라고. 그때 뭐 유튜브 뭘 보는데 야 그래서 내가 걱정이라보다 참 뭘 우리가 또 답을 안다는 것처럼 또 이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그래도 그렇게 보는 뭐 야매 방법이 있는가 하면 저희가 보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더 로지컬하고 전통적인 방법이다. 네. 이렇게 뭐 그런 거 궁금하신 분은 그것도 아무도 홍보 안 해주지만 옆치사 옆에 있으니까 더 그런 거 이게 안 믿는데 맞지? 네. 이거 여기서 하여튼 하고 이 자료도 상당히 함께 가는 제약바 함께 가는 내가 좋아하거든. 함께 고민하시죠. 내가 고민한 거다 야 이거. 네.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도 공부하자고 그랬잖아 우리가. 네, 그렇죠. 그런 매달 컨셉으로 공부한 것도 올리는 거야. 이번 달 공부한 것도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도대체 원주를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갈까? 잘 모르시죠.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데 거기가 곤지암 존치남에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기관이고 저희한테는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가끔 가는데 거기 뭐더라? 옹심이집 진짜 맛있는데 가기만 하면 거기 내가 악착하게 들렸다 그러는데 그거 너무 맛있어요. 누가 제보해 주시면 네. 진짜 서울에서 먹는 거랑 다르다. 아. 그거 진짜 거기만 있는데 내가
저 가서 사장님 분전 내실 생각 없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내가 이거 될 것 같은데 안 해요. 재료 못 구해 이거. 재료 못. 아 재료가 재료가 그게 문제일 것 진짜 같아요. 감독을 하려면 내가 네 하고서 속으로 싫으면 싫은 거지 왜 약간 좀 했는데 내가 그런 거 찾으러 다니는 어떤 내 인상이 안 좋나 같은. 그래도 한 2번인가 3번 갔길래 얼굴이 익힌 줄 알았더니 왜냐면 사람이 워낙 많이 오니까 그럴 수 있겠네. 맛있다 진짜 완전히 달라. 네. 뭐 하라고 했지 왜 이 말을 왜 하고 있지. 그래서 건강보험 관련 얘기를 하길래 네. 거기가 건강보험관리공 그렇죠. 먼저 있죠, 그렇죠. 네, 먼저 거기. 있어가지고 네. 혁신도시. 시작하시죠. 네, 저번 달 주제는 이제 미국에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가 잘 될 수 있을까 그 자료였고요. 이번에는 국내 자료를 이제 적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2월 초에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12월 2일에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세제 분석실이라는 이제 곳이 있고요. 그쪽에서 이제 향후 10년 동안 2019년에서 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 전망을 좀 내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결국에는 이제 이게 국내 제약사의 이제 실적에 직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연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내용을 좀 다뤄봐야 되겠다,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안 하다 싶을 텐데 이거 약간 올려야 되잖아. 약간 내려야 되잖아. 네, 결국에는 이제 깎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 하려는 거야. 약간 왜 내린다는 생각하겠는데 이거 그러면 약간 내리면 제약 회사들 중에 그 영향 있는 회사들 있을 거거든 이거. 뭐 그쵸. 그거져서 그렇지. 깎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지. 이제 이것저것 자료들을 왜 그런지를 찾아서 추론하는 방식인데 네. 산업을 볼 때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네. 찾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왜 다뤘나들 하실 텐데 이거 의미 있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해보시고. 회사별로 또 그 영향을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회사별로 품목을 봤을 때 뭐 탐방들 간다고 해서 그냥 간다고 안 와요. 이것도 이해하고 가셔야지. 네. 그래서 뭐 자료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보실 수 있으면 6페이지에 먼저 보시면 되는데, 이제 건강보험 제도에 있어서 가장 최근에 나타난 가장 변화가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그 복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가장 큰 변화가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변화 2017년 8월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라는 거를 이제 내놓으셨어요. 이제 골자가 뭐냐면은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이 현재 이제 60% 정도 되는데 이걸 이제 70%대로 5년 안에 이제 올리겠다. 그러니까 2022년이거든요. 그 올리겠다라고 이제 정책을 내놓으셨고, 실제로 이제 좀 강력하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죠. 탁 끼어들었는데 의사분들이 그래서 현 정부에 굉장히 덕재적으로 돌아서는 거서 이게 내 말 맞지? 네, 맞습니다. 야, 이거는 병원한테는 쥐약이거든. 그죠. 되게 싫어요. 네. 맞지? 이거 다 돌아섰을 거야. 왜냐하면 뭐 집에서 워낙 많이 들어가고. 너 와이프가 의사니까 와이프가 제수씨가 의사니까. 근데 집에서. 왜냐면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이거 병원 수익성 악화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거야. 몇 년 뒤에 영향이 되게 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연말이잖아요. 와이프가 솔직히 약간 긴장하는 게, 병원장 주제로 아침에 7시 저희 모닝 미팅 하는 것처럼 최근에 교수들 모아놓고 좀 회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내가 여기서 하여튼 워낙 우리 사채현님이 어떤 모 병원장이잖아. 그래서 형이랑 저번에 뭐 밥을 먹는데 형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정말 늦지만 정말 아름다운 말. 나랑 저와 다릅니다. 저처럼 이렇게 아치 스타일 양 아치 스타일이 아닌데 얘기하는데 형님이 진짜 걱정을 하더라고. 막 진심 밥 걱정. 먹는 내내 큰일 났다. 이게 지금 이게 뭐 병원 기계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재정이 급격히 무너진다 봐. 종합병원들이 지금. 그래서 와이프도 혹시나 구조조정이 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제수 씨처럼 능력 있는 분이. 근데 이게 하여튼 2010년 8월이 굉장히 기록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잘못 가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의료는 그래도 좀 병원비도 싼 편이고 나름 퀄리티도 좋은 편이었는데 이러나 또 말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관리해야 돼. 지금부터라도 이걸 어떻게 좀 묘안을 짜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고 왜 제가 더 아냐? 건강보험 관리 그 봉단의 어떤 그 재정 어떤 그 자산 관리 부분을 보고 있으면
아씨 큰일 걱정도 된다. 아니 그렇잖아. 네, 맞습니다. 아니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뭐예요? 뭐 저 욕도 하는데 뭐 그런 거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 거 더 접할 기회가 많거든 내가. 맞습니다. 근데 뻔히 보이는데 뭐. 네, 너무- 근데 과연 정치인들이 이걸 좀 알고서 뭐 네. 내가 저번에 뭐 정치가 여기 성원이는 알지만 내가 정치 관심이냐 굉장히 개인 탐욕적이야. 전혀 관심 없어요. 개인주의적 그 자체고 야 내가 생전 이런 거 봤냐? 최근 한 1년 사이에 이러고 있는 건데 네. 이런 것들 보다 그런 거 그 많이 영향 받은 것 중에 하나 사실 이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돈은 이제 보장성을 어떻게 강화할래라고 하는 건데, 근데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비급여와의 급여화라는 게 이제 맞아. 보장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보장성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결국에는 이제 뭐 돈 더 많이 이제 쓰겠다는 거죠. 돈 많이 쓰면은 이제 사실 뭐 일반 국민은 직접적으로는 좋지.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초기엔 좋지. 예를 들어서 뭐 MRI 같은 거 어디 아프면은 찍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안 나오면은 한 4-50만 원 내야 되는데 이제 뭐 이거 다 보험에서 해주니까 뭐 얼마 조금만 내고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당장 내 주머니에서 이제 나가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그게 되게 좋긴 한 건데, 그래서 뭐 아래 이제 자료 갖고 계신 분들은 그 페이지 이제 8페이지에 표 2번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방향성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주저주에 써놨는데 이만큼 돈 덜 내도 된다. 개인이 돈 덜 내고 네. 정부가 돈 내주니까 네. 좋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하냐라는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지를 받으려고 의사가 더 많아져야 되고 더 좋은 장비가 많이 생겨야 그죠. 되는데 네. 그쵸. 이걸 유지하려고 병원들이 이제 축소할 거라는 거죠. 의사도 네, 그렇죠. 더 안 뽑고. 안 뽑고 간호원도 더 못 뽑고. 네,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거지. 이게 이 얼마나 좋아. 나도 좋지. 돈 네. 좀만 내면은 그죠. 다 찍을 수 있고 좀만 이상해도 이것도 찍어줘 저것도 해도 다 되는데 네. 문제는 공짜 점심은 없잖아. 그렇죠. 우리가 유명한 자본주의 가장이지만 공짜 점심이 없는데 공짜인 줄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죠. 걱정인데. 그래서 그 최근에 당연히 이제 그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고민을 이제 가장 엿볼 수 있는 게 9페이지에는 그림 2번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원래 저희가 전 몰랐었는데 자료 공부할 때까지 원래 이제 5년 주기로 해서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이라는 것들을 1차, 2차, 3차 계속 내놓고 계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예 타이틀을 아예 바꿔서 제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라는 거를 아예 이제 새로 내놓은 건데, 나도 몰랐어. 네, 이게 이제 왜 새로 내놨냐 하는 거 보면은 뭐 제 이제 개인적인 해석인데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도 있거든요. 보면은 보장성은 강화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더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속 가능성이라는 얘기를 또 하거든요. 돈은 더 많이 쓰는데 그래서 보장성 강화해주는데 지속 가능성까지 유지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얘기인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이제 관련 그 내용들이 이제 이번에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라는 곳에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안들이 있는데 결국엔 뭐냐면은 약값을 이제 좀 컨트롤을 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결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야. 뭐 좀 네, 나쁜 건 아닙니다. 약간 너무 마진 높은 것도 있고. 네, 그쵸, 뭐 그쵸. 너무 중간에서 떼어먹는 사람들 많고. 네, 그렇죠. 그거 좀 체계화시키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왜 근데 이게 그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저희가 뭐 돈 들어가는 데 많잖아요. 뭐 MRI 찍는데도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보험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도 많고 돈 쓰는 데 많은데 이걸 왜 어떻게 한정적으로 약값을 깎는다는 걸로 논리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나머지는 깎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깎을 만한 건 이제 사실 약품비밖에 없으니까. 왜냐면은 정부가 이거에 대한 사실은 이제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가를 컨트롤하는 것들은 미국에서 이제 약가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결정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부가 사실상 이제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피를 낮추면 이제 당연히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제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재정 절감 계획이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합리적 의료 유도 방안을 하겠다라는 건데 시골에 가면 이제 할머니들 매일 약간 그 학교 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동네 병원 이제 출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아, 그렇죠. 물리치료 그 이제 약간 복덕방처럼 이렇게 상담방처럼 되는 건데 그런 것들 조금 이제 나도 결국에는 그래야지. 이게 이제 사실상 이제 건강보험료가 나가는 좋은 거니까. 거죠.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유도를 해보자라는 건데. 이거보다 그냥 과다 의료가 뭐냐면 전에보다 안 해도 되는 검사까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아, 그렇죠. 그런 거 있죠. 맞습니다. 난 좀.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재평가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2번이랑 3번이 사실상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2번이 이제 뭐냐면은 약들 중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한 번 이제 등재가 되면은 사실 웬만하면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등재했던 것들도 사후에 이제 정말 이제 데이터 봐서 약효가 애초에 등재해줄 때 대비해서 없는 걸로 판단이 되면은 빼버리겠다라는 게 이제 관련 내용들을 이제 2020년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제 내용이고, 마지막에 약제비에 대해서 적정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PQ 관리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P에 대한 내용은 제가 그때 저번 올해 여름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네릭 의약품 관련해서 제가 그때 자료 작성했던 거 있는데 그게 이제 P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근데 이제 좀 제가 개인적으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워딩을 그대로 사실 갖고 온 건데 2020년부터 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에 대해서 이제 해외와 약가 수준을 비교해서 정기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이라고 함이 이제 문서에 그대로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이는 게 만성질환이에요. 왜냐면은 뭐 제가 탐방 다니고 제가 맡은 지 이제 반년 정도 됐는데 공통적인 내용들이 뭐냐면은 만성질환이 사실 돈이 제일 많이 남는다 말씀을 사실 많이 하시거든요. 당연히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도 해서 맨날 가서 대강 진료받고 약 타와야 되거든. 아, 그렇죠. 그렇죠. 나 혈압 환자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 알지. 그것도 한꺼번에 1년치 못 하가 몇 개월마다 한 번씩 그걸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이제 나의 실체를 찾고 나도 모르게 드러내가지고 너희들은 모른 척하고 있잖아. 해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좀 손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신경이 좀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국내 제약사의 이제 수익성하고 직관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신경이 좀 쓰이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데이터로 한번 그려봤는데 현재 이번에 국감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제 지적됐던 내용이 우리나라 지출 중에서 거기서 이제 약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라는 내용들이 국감에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당히 많이 이제 지적을 많이 국회의원들이 했고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돈이 지금 없는데 아껴야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약품비가 너무 많이 든다. 이거 깎아야 된다라는 거 이제 근거를 좀 많이 좀 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인데 국회의원들이 사실 요런 데이터를 이제 들면서 이제 보건복지부 쪽 관계자들을 되게 많이 곤욕스럽게 했는데 사실상 뒤에서는 웃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런 내용들이 사실상 이제 약가를 깎는 큰 근거 자료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 뭐 본인들 입장에서는 뭐 손 안 대고 코푼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 갖고 사실상 되게 반가웠을 것 같습니다. 팩트가 뭐냐면은 좀 사실 많이 높은 건 맞아요. 비중이 지금 20% 후반대 정도 되는데 OECD 국가들이 20%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좀 들은 사실 약제의 비중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요거를 근거로 삼아서 사실 향후에 약값을 깎을 수 있는 사실 근거 자료로 쓰기가 매우 이제 딱 좋은 지금 데이터가 있다. 뭐 그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어떻게 되는데라는 것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결론은 뭐냐면은 쓰면서 좀 암울했어요. 왜냐면 결국에 이제 재정이라고 하는 게 수입에서 이제 지출 빼면 이제 그게 이제 재정이라고 하는 건데 수입이 늘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그렇게 솔직히 별로 많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도 줄고 네. 여러 가지로 그렇고 세수도 줄 것 같고 네. 기업들도 활력이 줄고 그러면 이게 예산이라는 게 내가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계산하는 건데 네.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들어오는 돈이 다 줄고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건강보험도 예외 없이. 네. 그래서 아직 이거는 확정된 거 아닌데 이제 국회 예산처가 이제 포캐스트한 근거들을 보면은 먼저 수입에 대한 이제 근거들을 대시는데 지금 방금 저기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인구수가 막 늘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수입은 늘려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건강보험료를 올리겠다. 저희 다 직장인인데. 그렇죠. 이건 뭐. 네, 그래서 지금 나온 안이 뭐냐면은 이제 매년 3%씩 올릴 것 같아요. 매년. 네, 매년. 그렇게 해. 이게 내가 이거 매년 사람들 웃는데 이게 현재 아니야. 네. 네, 아닙니다. 뭐 새로운 게 아니라 네. 매년 3%씩 올릴 거야. 그럼 우리가 월급이 매년 3%씩 오르냐고. 예를 들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내가 공짜 점심 없다 하면 네. 많은 분들이 좀 왜 이렇게 저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자꾸 그러는데 네. 가서 이제 우리 맨날 하는 일이 이런 거 이렇게 받고 데이터 보고 이러시면 네. 이거 진짜 생각보다 이걸 사실은 그게 더 갚아할 수도 있어.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최소한이야. 네. 왜냐하면 이 폭이 더 커질 것 같거든 지금. 네.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하게 보면 세수를 줄이고 뭐 여러 가지는 간접세도 낮추는 분위기인데 지금 네. 우리는 지금 반대로 이걸 막 올리니까 소비할 돈들이 없는 거지. 네. 이게 지금 경제 어떤 위축의 어떤 네. 근원에 깔리는 생각 아닌가. 그러니까 뭐 근데 사실 건강 근본 문제는 좀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진짜 한 5년 있으면 무척 이 시뮬레이션대로 돌아가면 네, 되게 심각해집니다. 되게 심각해지는 상황이야. 그래서 15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출 전망을 따로 해놨는데 이제 이게 보시면은 아직 2019년이 안 끝났으니까 향후 10년 동안 2019년부터 28년 동안 10년간 CAGR로 한 8% 이상씩 올라가는 걸로 지금 현재 포캐스팅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거에 이제 전제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공약을 이행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지출이 정책 전환이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된다는 거지. 네, 이걸 빨리 그렇습니다. 정책을 접어야 된다는 거지. 네. 이걸 밀어붙이면 이 어느 기업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으면 이 기업 사야 된다니까. 네, 그렇죠. 영업이 이렇게 늘어난다 생각해봐. 형 엑셀레이트야. 가속화되고 있어. 그러니까 영업이 신장률로 보면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니 재밌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그래요. 뭐 제가 여기서 뭐 여의도 나이로 보면 이제 말년 차에 네. 제가 뭐 굳이 뭐 이거 누구 신경 쓰면서 말합니까? 근데 그냥 이거 그래서 이제 수입하고 네 심각하다. 그리고 수입하고 지출을 빼면 재정 수지인데 그림 8번을 보고 솔직히 저도 좀 많이 놀랐거든요. 이게 이제 현재 포캐스트된 내용입니다. 국회 예산 전체에 나온 거야. 네, 이거 그냥 거기 저희가 만든 거 아니야. 네,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요. 홈페이지 가서 다 누구나 다 모두 다 열람할 수 있는 자료에서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 시나리오. 네.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추정 시나리오를 추정치들이 안들이 몇 개가 있긴 있는데 훨씬 더 심각해. 네. 근데 그동안은 그러면 이 관리를 좀 잘했던 건가요? 그래도 막 상당히 잘했죠, 흑자가 관리를. 뭐 정말 많이 네. 날 때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속도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임금이 올라가면 속도. 좋죠. 근데 네. 우리 그래서 매년 우리가 임금을 올리는 속도가 한 요 정도가 있으면 예.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예. 너무 막 그냥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달리면은 저기까지 뛸 수가 있는데 에이 너무 빨리 막 네. 뭐 수비에 차라 달리고 나면 그다음에 자빠지는 네. 거야. 네.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나 이런 거는 경제라는 거는 속도라는 게 중요한데 너무 임금 인상 속도도 너무 빨랐고 이게 이 50이 나보러 가끔 물어보는 게 아니 인간 저녁 있는 삶이 좋고 임금이 올라가면 좋고 막 누가 몰라. 속도의 문제 부작용이 드디어 나기 시작한 거야. 이제는 네. 이러다가 잘못하면 하다 심장마비 걸릴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그렇죠. 속도를 늦추고 늦추자. 천천히 예. 뛰자는 거지. 그래서 이제 숨고르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내가 아주 심하게 말하면 요즘 왜냐면 나는 이제 그 막내 그러면 어디 가서 자리도 가고 막 솔직히 말할까 정말 이 정도로 무식한지 몰랐어.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멋진 뭐 하여튼 상당히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고 이게 뭐 어떤 정책 전환돼야 된다. 근데 다행인 거는 최근에 약간 그런 조짐도 있어서 네, 스탠스는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심각한 건 바보들 아닌 이상 알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은 자료의 결론은 국내 제약사들이 근데 이게 국내 제약사들이 되게 이 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팩트니까 보면서 되게 이제 아무리하는 게 뭐냐면 당장 우리가 돈을 못 벌겠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특히 이제 대형 그 제약사 중심으로 사실 글로벌 제약사 대비해서 R&D 파이프라인이 사실 아직도 상당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 결국에는 돈이 20년 동안은 이제 돈을 써야 되는 건데 그거 이제 재원으로 활용했던 것들이 국내에서 이제 전문의약품으로 에서 이제 벌던 돈으로 그 돈이 이제 R&D 비용으로 쓰이고 이 선순환 구조를 국내 대형 제약사들은 원했고 그리고 지금은 10년 동안 그렇게 해오고 있었죠. 그리고 물론 뭐 앞서서 이제 뭐 한의약품 뭐 얘기도 잠깐 했지만 물론 반환되고 이런 것들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아웃도 하고 그런 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성과들이 분명히 있었던 건데 그런 이제 재원 이렇게 이제 약가를 이제 결국에는 깎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면은 본인들의 이제 R&D를 할 수 있는 캐시플로우가 줄어들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들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소형 제약사들도 뭐 그렇고 대형 제약사들 그렇고 어쨌든 좀 큰 우려를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럼 전문의약품 만드는 이제 회사들이 좀 네, 근데 전문 의약품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조금 더 브레이크다운 해보면은 제네릭 중심으로 사업하던 중소형 제약사들은 솔직히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 의약품을 그 외에 잘 하던 업체들도
이제 정부가 지금 약간 그 워딩이 보면은 만성 질환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그 안에 만성. 워딩으로 아예 그냥 넣어놨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성 질환으로 돈 많이 버는 업체들 몇 개 업체들이 있거든요. 사실 되게 신경 쓰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혈압, 뭐 고지혈증, 네. 뭐 이런 그런 좀 거지. 당뇨, 뭐 네. 이런. 근데 이게 뭐 제가 굳이 업체 이름을 말씀 안 네. 드려도 다 알겠죠. 그 저희가 이제 네. 알고 있는 TV에 광고 나오는 업체들 그냥 사업 보고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딱 보면 그냥 보이거든요. 예,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왜 굳이 제약 바이오 월보에 넣냐? 이 영향이 내년에 분명히 나타날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좀 분류해 네. 놓으셔라. 저희가 그때 되면 저희가 또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좀 뒤져보고 탐방하고 하겠지만 탑다운으로 봤을 때 이런 변화, 산업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뒤져야 되는 부분이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후속적인 거는 네. 준비하고 있고 네. 잠시 쉬었다가 그러면 네. 도대체 젠백스 같은 거는 우리가 아침 모닝 때 내가 그때 기억나냐? 아, 예, 내가 이 발표한 날. 야, 젠백스 쇼 쳐도 돼? 이거 녹음 나가면 안 되나? 그랬더니 뭐 얘가 그건 좀 그런데 하여튼 그 뉴스플로우부터 한번 뒤져봅시다. 네, 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